두 번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청년 정책, 공모전, 정담, 정담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환영사의 순서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사는요, 청년지대 원복성 이사장님으로부터 여러분들 함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지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원복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능력이 뭐 대단하고 잘나서 이사장 자리를 맡은 건 아니고요. 저희 청년지대는 영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주관을 해서 하려고 그 의미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 단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는 영광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느낀 바 이렇게 행해지면 좋겠고 이런 정책들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체적으로 지금 오늘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런 정책들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영광에 있는 청년들이 젊은 청년분들께서 조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오미와 도의원님 참석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도 참석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명, 오늘 몇 분이죠? 네, 청년 5분과 예비 청년 2분. 네네, 오늘 7분의 영광에 청년과 청년 예비자께서 아마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아마 이런 용기를 내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고 정책을 발표 준비를 해주신 이런 분들께 여기 있는 기성세대분들과 청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면 우리 영광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자리 참석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영광을 사랑하고 우리 영광에 있는 청년들을 또 응원해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축하 메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기합니다. 200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영광군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제가 친구 수남이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영광군 후배님들 또는 어떤 선배님들일 수도 있겠죠. 항상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이나 시련에 굴하지 않고 모든 역경들을 힘차게 도전하고 이겨낸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군 청년 여러분들 언제나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영광군 청년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김원표입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말이 있죠. 내 삶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멋진 영광군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선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자, 영광군 청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아주 멋진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 늘 언제나 젊음 유지하시고
청춘처럼 네 사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전진우입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광군 청년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팀 쫄탄입니다. 쫄탄! 지금 막 공연을 끝내고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2022 영광군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년들이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도 나도 내가 주인공, 너도 너가 주인공. 그렇지. 각자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리더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광 청년의 날. 영광. 좋아. 예.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영광군 청년의 날 졸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화이팅!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싱글벙글의 이유미입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영광에 아주 젊은 인재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멀리서나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영광군 청년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수용입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광군 청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박민희입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새해 인사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2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람되고 아쉽지 않은 좋은 시간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조금 후회가 되거나 아쉬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시간들을 좀 회상하고 박차를 가한다면 연말에 후회 없는 보람찬 연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린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자, 영광군 청년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일꾼의 탄생과 6시 내 고향에서 청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손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2022 영광 청년의 날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수 일단 드립니다. 자, 청년의 날에 전국구 청년회장인 제가 인사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청년, 무엇입니까? 바로 젊음입니다. 네, 젊음을 무기로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무조건 공격적으로 싸워 나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영광의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청년의 날 화이팅! 배우 전무성입니다. 영광군 청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김진만입니다. 배우 전현아입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온 청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영광군 청년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영진입니다. 2022년 영광군 청년의 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만큼은 모두 청년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시간 되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영광군 청년 화이팅!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예인분들께서 또 축하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고 우리 또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함께 남겨준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정말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정말 모두가 더 건강하고 올해 또 잘 마무리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아낌없는 더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축사의 시간 함께 봤고요.
다음은 오늘 또 멋진 심사를 해주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총 5분이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영광신문 박용구 우리 대표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광군 인구 일자리 정책실 김성균 실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광의 청년단체인 청년지대 이사장님이십니다. 원복성 이사장님 또 함께 하셨습니다. 에너지경제 전남 취재부장이신 우리 박성화 부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군 청년 싱크탱크 2기 위원장님이십니다. 김종훈 영광소리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5분과 우리 센터장님께서 또 같이 함께 도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래도 오늘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할지 우리 위원장님만 대표로 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시선으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은 지역을 앞으로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좋은 시간을 갖는 데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견을 잘 정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 우리 5분의 심사위원과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과 같이 함께 오늘 멋진 심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천천히 그러면 우리 심사석 쪽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함께 청년 정책 공모전 본설에 진출한 총 5팀을 앞으로 모시도록 할 건데요. 총 5팀의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심사위원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지목을 해서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명당 한 분은 지목이고요. 한 명은 자유롭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서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한 명의 발표자와 2명의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요, 그 점 참고해 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팀의 오늘 진출자분을 무대로 한 번에 다 모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분 한 분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청년 성장 프로젝트 발표할 싱크탱크 교육분과 노광희 분과장님입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영광군 문화관광재단 추진 방향성을 제안할 청년 싱크탱크 문화분과 차상혁 분과장님입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요, 영광군 청년 맞춤 건강지원 카드 사업 제안할 청년 싱크탱크 복지분과 권하은 분과장님입니다. 네, 박수 함께 보내주시고요. 원스톱 일자리 센터를 제안할 청년 싱크탱크 일자리분과 정종옥 분과장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본선에 오른 유일한 개인 참가자입니다. 네, 김성영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고요. 네. 이렇게 본선에 오른 총 5분의 오늘 청년 정책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도전장을 보낸 예비 청년 2명이 오늘 또 함께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은비, 임승현 예비 청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저 2분은요 도전장이기 때문에요 심사에 그렇게 큰 점수가 반영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앞에 5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총 7분의 이야기들을 오늘 잘 들어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청중평가단이 있다고 했는데요. 잘생겼다고 뽑으시면 안 되고 이쁘다고 뽑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신 그리고 제안을 해주신 그분에게 꼭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발표해 주실 분 빼고는 나머지 대기실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분 힘내시라고 큰 박수 다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자 노강희 청년의 발표로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발표 시간은요 1인당 7분씩 이렇게 제한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 제4기 싱크탱크 교육분과에 있으면서 올해 분과장을 맡고 있는 노광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청담전담 정책 발표도 교육분과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게 나이순 같아요. 우선은 저도 얼마 남지 않는 청년입니다. 내후년이면은 이제 저도 중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떨리더라도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분과는 총 8명이 머리를 맞대어서 올해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선은 저희 청년정책의 부분에서는 사업명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단발성이 아닌 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청년 기업들이 영광에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총 사업 내용 부분에서는 좀 많이 넘겨주십시오. 3번 추진 개요부터 가겠습니다. 네. 사업 내용 부분에서는 청년과 그 다음에 청년 기업, 그 다음에 청년 기업의 성장 기업 조성을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청년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이 정책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 정책 부분에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해서 확대를 하는 기준점을 좀 더 확대를 하는 정책으로 다시 한번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취업자와 그 기업 간에 같이 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 맞춤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같이 받아서 같이 상생해서 이 기업과 그 취업자가 청년이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방안으로 두 번째 방안을 정책을 했고요. 세 번째는 청년 우수 기업 인증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 발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1년에 뭐 몇 점이면은 발주가 우선순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정책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역량 부분에서는요. 맞춤형 역량 강화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 자기개발 지원인데요. 다음입니다. 기준점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및 전문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취득 및 수료 과정 이수를 한 후에 자격증 취득 후 지급 조건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그래서 실교육비에 50%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의 부분에서는 미리 선지급이 아니라 후지급으로 해서 취득 및 수료 후 관내 기업에서 1년 이상 1년간 근속 기간을 유지를 할 경우에 이거를 지원 사업을 하게끔 우선 기준을 잡아놨고요. 두 번째 기술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청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용성 있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인데요. 말이 참 어렵죠. 이게
다른 건 아니고 관내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3인 이상 구성 시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종업에 관련된 전문 노하우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컨설팅, 그 다음 자문,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부분에서는 팀당 최대 200만 원, 그래서 회차로 해가지고 40만 원씩 해가지고 자부당 50%가 들게끔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 저희 교육분과에서 좀 심혈 기울여서 한 부분인데요. 청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래서 매출이든 고용이든 그것을 위한 청년 우수 기업 인증제를 도입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춘천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그 다음에 충주시, 안양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인증제를 시행하거나 기업 우수 기업을 선정을 해서 발주를 2천만 원 미만의 수익계약을 우선권을 부여를 한다거나 금리를 좀 저렴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년으로 따져서 청년 기업이나 소상공인 해서 청년 연령 초과 기업은 청년 근무자 2인 이상 채용 시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평가 기준은 연차별에 따라서 다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박탈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청년 우수기업을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혜택 부분에서는 수의계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우선 대상자, 그 다음에 수의계약 금액 상해,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및 교육비 지원 부분으로 이게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영광 청년의 미래는 되게 밝습니다. 그래도 인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분과 분과장 노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제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분을 좀 지목해서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한 분 정도는 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형평성을 위해서 좀 같이 함께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발표자는요, 우리 김성균 실장님께서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질문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영광군청 인구 일자리 정책실장 김성균입니다. 아주 세 가지 이제 제안으로 해가지고 깊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는 청년 우수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시군 사례를 들으셨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수의계약 확대해가지고 우선권을 주고 했는데 그런 먼저 한 시군에서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기업들하고 우선권 주는 것에 대해서 마찰 같은 거 문제점 그런 건 없었는지 혹시 그런 점은 사례 연구하면서 혹시 파악되셨는지 좀 궁금하게 묻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예. 아니 수의계약을 이제 먼저 우선권 주다 보면 기존에 있던 기업들하고 조금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우려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저희가 청년정책에 이제 같이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할 때 그 부분이 뭐였냐면요. 영광 관내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꼭 우리 영광에도 인재들이 많은데 꼭 외주 쪽으로 외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못내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우선 이제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제품 우선 구매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우리 또 심사위원분들께서 더 질문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첫 번째 발표자는 여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육분과에서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발표자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문화관광재단 추진 방향성을 제안할
청년 싱크탱크 문화분과입니다. 우리 차상혁 분과장님입니다. 네,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군 문화분과 분과장 차상혁입니다. 저 오늘 영광군 문화관광재단 이야기 좀 하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희 싱크탱크 문화분과 구성원 분들이에요. 영광 청년이기도 하고 또 군민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도 있고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인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엄청 형평성을 고민해야 되는 어떤 행정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오늘 띄우는 이유는 저희는 한쪽에 치우친 어떤 정책 제안은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그리고 고르게 좀 혜택이 갈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시발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요. 영광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설득 드리려고 원래는 준비했었어요. 영광군 문화관광과에서. 근데 영광군 군수님 당선되시고 군수님 핵심 공약이 재단 설립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 이 이야기들이 시작된 계기는요. 영광군의 다양한 어떤 관광 자원 그리고 지역 브랜딩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들을 좀 개선해 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역의 컬러도 좀 정했으면 좋겠고, 영광군을 상징할 만한 어떤 글씨체, 캐릭터 이런 것들 지역 브랜딩을 좀 더 신경 쓰면 대외적으로 좀 확산되고 긍정적인 여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연초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다른 시대적 흐름에서도 영광군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없다는 점이 좀 리스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막, 혹시 전 페이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회의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엮을 것들은 진짜 많은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물음표더라고요. 저희 문화분과 구성원분들 다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봉사만의 그 개념으로 뭉친 그 단체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러면은 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삼지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이야기로 취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어쩌면 조금 약간은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지표일 수도 있어요. 인구 대비 저희가 뭐 부족한 거 없이 다른 군들에 비해서. 헌데 문화관광재단은 부재입니다. 한평군 그리고 무안, 담양, 강진 이 모든 곳들이 다 재단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헌데 영광군은 그런 점에선 부재하다. 물론 다른 강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혹시 한번 보시면,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군수님 핵심 공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배경조차도 저희가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신문에 그 의견들을 올리게 됩니다. 영광군의 문화관광재단 이런 부분들 좀 설립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필요성 느끼고 있고 지역 브랜딩 혹은 문화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최근 9월 달에 말씀 한 번 더 해주셨어요. 결국에 핵심 공약 60개 사업 중에 영광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문화분과에서 연초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안건이 통과됐다는 건 굉장히 기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최근 추이 어떤 최근에 이제 관광 문화 쪽 트렌드가 1, 2세대를 넘어서 3, 4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 2세대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양적 완화, 양적 성장, 그러니까 관광지를 개발하고 혹은 대형 어떤 버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광 혹은 문화들이 이렇게 유입됐다면 3세대, 4세대는요.
스토리를 기획하고 문화를 기획해서 그 민관의 협력되는 그 구조로 가서 결국에 대중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대표적인 예가 결국에 복합성장에서 고흥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어떤 타이틀을 썼었냐면 우주의 본 거지 고흥, 약간 이런 타이틀 슬로건들을 내밀었었어요. 물론 당연히 우주 산업에 대한 발전 당연히 좋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떻게 변경하고 있었냐, 그것도 최근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인데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타이틀 자체가 주는 어떤 스토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브랜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필두로 계속해서 영광군의 이런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할 만한 그 체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입니다. 저희 캐릭터들이죠. 영희, 광입니다. 제가 어쩌면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영희, 광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사실 요즘은 캐릭터 브랜딩도요, 광주 오메나 이런 캐릭터들은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브랜딩이 됐는지까지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계, 그래서 그 설계들을 통해서 전문가 영역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이슈를 만들 수 있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영광군 아직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허나 통과가 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하러 왔는데 브리핑에 가깝잖아요.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걸 받아들여 주셨다 정도인데, 사실은 오늘 제안하고 싶은 내용 딱 3가지 강조드리고 내려가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혹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선 청년 혹은 민간 이분들이 창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관광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재단에서 그런 청년들, 민간의 의견을 좀 수용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그걸 풀어내는 역할이 중간지원 조직이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순천시는 관광객을 카운트할 때 낙엽이 지나간다고 그걸 카운트하지 않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오로지 입장권으로 보겠대요. 1, 2위를 다툽니다. 여수시랑 순천시가 항상 전라남도에서 1, 2위를 다투는데, 그 카운트 방식을 한다는 건 2등으로 밀려나겠다라는 어떤 선택인 거죠. 하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천천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시화될 때까지 좀 여유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관광 사업 바로 실적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을 진짜 알고 있을 만한 지역 전문가와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합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주장하면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박용구 대표님께서 함께 질문 혹은 덕담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칭찬을 먼저 드립니다. 기성세대들이 생각지 못하고 추진치 못했던 일들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나선 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된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상당한 정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계시지만 처음에 추진 시작은 좋으나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공무원들의 입김이 세지고 그분들이 역할을 하면서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모든 일이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도 과연 어떻게 이것을 군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간과하지 마시고 군과 투쟁에서라도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처음에 출발시킨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영희 강의 말씀하셨죠? 그 영희 강의 뜻 아십니까? 거기까지. 그 영희 강의 제가 그 군에서 공모할 때 제가 제출해서 당첨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 영광에는 함자어가 참 뜻이 깊은 한자어예요. 영자는 신령 영자입니다. 신입니다. 신. 그래서 과거를 좀 뜻하고 있고, 비광자는 지금 광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게 미래를 안고 있어요. 우리 지명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의미를 삼아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과거의 영희와 미래의 광희가 만나는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작업을 좀 해달라 했는데 나온 것이 저겁니다. 그게 뭐냐면 설문을 받으러 다 했어요. 군에서. 나 공무원들 표만하는 거 아닌데 하니까 영광 사람들이 굴비로 옵시다. 근데 굴비는 이미 갖출 만큼 갖추고 자리 차지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캐릭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굴비에다가 영희가 이름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 지명이 갖고 있는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작은 좋은데 결과는 별것 없이 끝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문화재단에 있어서는 제안을 했으니까 끝까지 진짜로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출발점을 잘 만들어야 돼요. 간과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 제안하셨다. 그렇죠. 네, 제안하셨는데 끝끝내 굴비로 이렇게 영희와 광희가 만들어졌다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그 캐릭터를 그렇죠. 이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아이고 내가 말 실수했구나 오늘.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포기하지 말라라는 뭐 그런 이야기셨던 거. 혹시 더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 맡고 있는 원복성입니다. 먼저 우리 두 번째 제안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도 제안하신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군수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임기 내에 아마 문화관광재단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제안자께서 마지막에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었었냐면 군수님께서 새로운 없던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 있어서 분명 선거 관련돼서 분명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셨던 분들한테 보훈 인사라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자리를 놓고 분명 전문가가 아닌 이런 쪽의 인사가 되게 되면 재단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자체가 굉장히 질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제안자께서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런 세 가지 제안 중에서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스스로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사항은 문화재단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관광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이 그러면 영광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손을 봐야 되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안자께서는 어떤 게 우선 순위일까 한번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바로 답변 주시면 고민 없이 인력 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더 뛰어나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니라요. 저는 글쎄요 이렇게 많은 평가하시는 그리고 듣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드웨어가 더 쉽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건물을 짓고 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인력 양성이라든가 혹은 인지 그리고 저변에 비해서 더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문화재단의 역할 혹은 관광재단 문화재단의 역할은요
물론 실적을 내고 중앙부처 사업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1순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보다 지역에서 자생하는 이 청년들 혹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떤 인력 양성의 인큐베이팅 혹은 아카데미의 역할을 하는 그 단체 역할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지속 가능한 어떤 관광재단, 문화재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견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우리 제안자의 설명, 생각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심사위원님 같이 함께 질문해 주셨고요. 참 조용히 말 잘하네요. 그렇죠? 네.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문화분과에서 우리 차상혁 분과장님이었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되게 조곤조곤 귀에 잘 들리네요, 이야기가. 네,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좀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 갖고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서로가 같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자입니다. 영광군 청년 맞춤 건강지원카드 사업에 제안할 청년 싱크탱크 복지분과 권하은 우리 분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맞춤형 건강지원 정책 발표를 맡은 권하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청년 복지정책 발의를 위해서 싱크탱크 복지분과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이야기를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왜 우리가 청년 건강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는지를 시작으로 제안 목적과 그리고 타도시 청년 건강 정책 사례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 세부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게 되는 파급 효과를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정책 제안 배경보다 근본을 좀 두었던 청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시작을 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청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이란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청년 기본법 안에서 청년 발전은 여기 PPT 보시면 이런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청년 기본법에서의 청년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뭐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뭐 고용이 되고 능력을 개발하기 전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뭐 능력도 있고 뭐 역량도 있고 뭐 자격도 주어지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 지원 정책을 생각해 보자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조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건강 정책이 너무 부실해서 그런 현실에 저희가 마주를 하게 돼요. 그 현실이 이제 제가 좀 짧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청년 정책 사업 중에 건강 분야의 예산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율도 낮은데 건강 정책이 많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정신 건강은 주로 있긴 한데 정신 건강에서도 이제 예산 비율이 낮아서 비예산 사업이 많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국정책연구소에서 2022년에 청년 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건강 분야는 이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없어서 그냥 그런 분류 영역의 대열에조차 못 올라요. 이런 현실을 저희가 마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청년의 신체는 건강만 할까요? 아니면 그 본인의 몸도 건강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건강할까요? 네, 어느 것도 확답할 수 없는데 청년 건강 정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직접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구나. 그럼 정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섰습니다. 청년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년 건강 의식 실태 조사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영광군 청년에 278명이 응답을 하는데요. 설문 일자를 중심으로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시행 여부와
정밀 건강검진 시행 여부 그리고 의료비 부담도 지원이 필요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본인 부담 예방 접종이랑 의료비의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79.8%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청년 대상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느냐 했는데 비슷하기보다 더 높게 92.8% 비율이 높죠. 다 이렇게 의료비가 부담스럽고 이것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설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항목으로는 어떤 항목이 가장 지원이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치과 치료, 내시경, 예방 접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하시다 보면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항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청년들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기타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좀 되게 기타 의견에 엄청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읽어봐 드리자면 건강관리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오늘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절실한가요? 그래서 저희는 느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고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청년 정책은 많은데 거기서 건강의료 분야는 매우 미흡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그 현실을 좀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청년의 건강을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하면서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해서 직접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던 정책을 타도시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서울시 청년수당입니다.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지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이 되고 분기별로 25만 원 그렇게 연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청년의 발전을 위해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건강에서 100만 얼마를 지원해주라? 갑자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하고 그리고 더 이제 비슷한 사례는요. 경북에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가 있습니다. 경북에서 근속 중인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을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카드는 건강 관리, 그리고 여가 활동, 자기 개발, 가족 친화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정책 개발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업이고요. 이로 인해서 경북 청년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이에 이제 저희는 건강복지 정책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청년을 위해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광군 청년 맞춤형 건강 지원 카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강 분야를 지원하는 카드이고요. 지원 대상은 이제 영광 청년이겠죠. 그리고 이제 300여 명 정도가 사업 지원 대상인데요. 사업 대상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영광군 청년의 인구 수가 2022년 기준으로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13,000명 되는 청년의 인구 중에 중위소득이나 전입일, 거주일 이런 제외 대상이 설정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다 감안해서 신청하게 될 청년 인구를 정리했고요. 이 청년 맞춤형 건강 지원 카드는 단순히 1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이 의료비 지원 분야인 A형 카드와 그리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B형 카드로 나눴는데요. A형 카드는 말 그대로 건강 검진이나 치료 그리고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카드고요. 의료비에 앞서 설문조사에 의료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료비에 그런 부담을 느낀 청년들은 A형 건강지원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A형으로 건강지원 카드를
나눴고요. 그리고 치료와 의료에 집중이 된 A형 카드와는 조금 다르게 B형 카드는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휠체어 구매 비용이 되게 고가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제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어떤 방법으로 대여를 하시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휠체어를 1인 기준으로 2개월까지 최대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평생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앞에서 그 기타 의견 들어보셨을 때 어떤 청년이 설문지에서 건강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필요하신데 그럼 평생 대여만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복지용구 구매비나 대여비를 지원하고 뭐 보청기나 안경 이런 생활보조 구매 비용이 필요한 청년들이 B형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통계에서는요, 그 청년들이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뭐 취미생활이 뭐 게임이나 이런 여가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자기 건강을 챙기는 신체 건강 관리 활동을 많이 한다고 통계가 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본인들의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을 때 맞춤형으로 건강에 대해 지원을 한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영광군 청년 맞춤형 건강지원 카드는 1인당 100만 원씩 연간 총 사업비 3억, 한 해당 영광군 청년 300여 명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는 제안하고요. 앞서서 제가 뭐 서울이며 경기도며 타도시가 이렇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건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 영광군이 이렇게 선례가 돼서 맞춤형 건강지원 카드를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청년들이 그리고 제가 그냥 그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구 소멸 도시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전라남도에서 다른 청년들을 영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유입시키려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영광군에 원래 있던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영광군에서 사는 청년들은 건강한 청년이다, 이런 도시가 되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유지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영광군에서 이제 청년이 머물게 되면 뭐 부모님을 부양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영광 청년의 인구를 한 명 한 명을 꽉 잡으면 뭐 아동, 그러니까 청년뿐만이 아니라 아동 그리고 노인 각 연령층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으로 하여금 다양한 연령층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내수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영광 모든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광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고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참고할 만한 정책이 진짜 많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청년 건강 정책에 대한 현실을 많이 깨닫게 됐던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돼서 영광군의 선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발표자는요, 우리 원복성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 다음번에 토스 하시고, 그러면 혹시 이번 우리 센터장님께서 함께 마이크 옆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심을 다해서 하는 발표 잘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원금 형태의 사업이 나오게 되면 다른 계층과의 이렇게 차별 이런 것들도 좀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290명 했었잖아요. 290명의 근거가 뭔지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다른 계층의 차이는요, 저는 이제 되게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다른 계층의 정책이 많아요. 앞서 배경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건강 정책이 되게 미흡하고 예산도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정책의 수보다 예산이 너무 낮아요. 다른 연령대 분들과 차별에 좀 이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영광군의 정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영광군의 이제 청년 정책이 조금 많이 없고요. 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들여다보면 뭐 임산부, 이제 가정, 신혼,
뭐 노인 이미 이렇게 많아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자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연구해서 청년 건강복지 정책으로 지급형으로 해보자 했던 거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좀 차별이라기보다는 여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왜 290명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3,000명 정도의 영광군 청년이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한 설정을 하고 사업 대상에서 조금 인원수가 조정이 돼서 이제 선정이 될 건데,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많은 설정 대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업 비율을 고려했을 때 연간 300명 정도가 사업비와 이런 제한 설정에 이게 딱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300명을 설정했습니다. 네, 질문이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 분 더. 네. 저 인구 일자리 정책실장입니다. 네. 아까 그 290명하고 이제 좀 연계된 이야기인데요. 그 재설정 대상을 복지 포인트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라든지 뭐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이런 받는 사람들 다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받는 금액, 뭐 복지 포인트라든지 취업 활동 수당 받는 금액 혹시 알고 제외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제외 대상 설정이랑 뭐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조금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제한 설정을 조금 이제 예의로 기본적으로 둬야겠다 해서 한 거고요. 거기에 적혀 있는 사업 내용은 이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다들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에 관련 정책은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마 건강에 관련 정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인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셨는데, 이런 저희들도 복지 포인트 30만 원 받거든요. 건강으로 해가지고 또 청년 취업활동수당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 받는 제외해버리면은 조금 100만 원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미리 파악해 보시고 했으면 좀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래서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복지분과 권하은 우리 분과장님이셨습니다. 네, 아우 쪽집 계시네요.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제외하고 제외하면은 이 돈이 크게 되면 이 돈을 안 받고 당연히 이 돈 받으려고 하겠죠. 네, 그런 아마 포인트 놓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점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멋진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발표자입니다. 네, 원스톱 일자리 센터를 제안할 우리 청년 싱크탱크 일자리 분과 정종옥 분과장님입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저는 이 뒤에 있는 숫자들로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 14라는 숫자는요, 전국 그 광역시 도에서 저희 전남이 소멸 위험 지구 가장 꼴등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5천이라는 숫자는요, 10년 전 저희 영광군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영광군의 인구가 5,000명이 감소했다는 숫자입니다. 10% 정도가 됩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 더 가슴 아픈 숫자인데요. 지방 소멸 지역을 뭐 고위험, 그다음에 뭐 중위험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30년 후 이 전국에 있는 시 군구에서 약 절반이 소멸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광군도 고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대인데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나이대가 된다면은 과연 영광에서 살고 있을지 되게 가슴 아픈 좀 미래입니다.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 조사에 따르면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가장 1번으로 일자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지방 이주 초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일자리는 앞으로 영광의 미래 그리고 영광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싱크탱크 일자리 분과 2022 청담청남 정책 제안 원스톱 일자리 센터를 발표하게 된 정종옥입니다. 사실 일자리는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해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오면, 예를 들어 뭐 삼성, 현대, LG 뭐 이런 좋은 기업,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해오면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분명 안 되는 부분이고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책은요, 기존 정책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 한 가지 예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를 내게 되었습니다.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는요, 333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세 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세 개의 기능 그리고 세 단계의 효과를 낸다는 정책 제안입니다. 먼저 세 기관을 통합한다고 했는데요. 영광에는 현재 일자리 관련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영광군 소속의 영광군 일자리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소속의 영광 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 세일센터 관련해 전남광역 세일센터가 있습니다. 영광에 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왔는데 뭐가 복잡합니다. 나는 일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 저기 관련 부서 아닙니다.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듦으로써 이 수요자들이 혼란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세 개의 일자리 기관과 이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면담 결과 이 구인 구직자들의 정보를 이제 뭐 데이터화한다거나 이런 이 정보들을 이렇게 좀 저장해 놓는 그런 그 시스템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인 구직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중에 구인을 한다든지 구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은 영광군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구인 구직자들의 미스매치도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세 개의 기능은 매칭 기능, 홍보 기능, 교육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매칭 기능을 보면요. 영광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영광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영광에서 일자리를 찾는 그 구직자들은요, 영광에는 일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정말 말이 안 맞는 엉뚱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영광에 일자리가 이렇게 있고 영광에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홍보가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돼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어야 되는데 분명 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뭐 장소라든지 시간,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일자리 박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강원 일자리 박람회라는 그 강원도에서 그 온라인 그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은 비용 부분이나 뭐 장소 부분 이런 부분도 분명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모집자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지 않나. 그럼을 통해서 그 일자리를 얻는데 미스매칭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기능을 생각했고요. 다음으로는 홍보 기능을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2022년 청년 발전 시행 계획을 보면요, 73개 청년들을 위한 73개 사업이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800억 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리고 가짓수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뭘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희 오른쪽 화면에 뭐 제 나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든지 이걸 검색하게 된다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목록화해서 나오고 그 수요자들은 목록한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광에 정착할 수 있는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를 저희가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제안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기능이 있는데요. 영광은 정말 영광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주변 광역 도시들에 가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광 청년들은요, 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을 취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주변 광역시에 버스비를 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더 들여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왜 영광에 있음으로써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영광에 그 청년들을 위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영광군만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뭐 굴비라든지 모시송편 이런 대표 상품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 뭐 홍어썰기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게 되면은 굉장한 고액 연봉, 저희도 뭐 굴비 엮는 뭐 자격증 이런 거에서 굉장히 고액 연봉을 보장해주고 영광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온라인 기반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잘 됐을 때 뭐 호응도 좋고 좋았을 때 뭐 오프라인도 같이 연동을 해서 한다면은 저희 영광에 있는 취업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영광 일자리가 잘 살아야지 취업을 위해 떠나는 외부 유출 인원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영광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광에서 근무하는 청년인데요. 저는 단순히 일하는 게 제 단순히 뭐 돈벌이를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제 자아 성취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꿈 뒤에 또 희망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정말 일자리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이 앞으로의 향후 저희 영광에 대한 미래인데요. 저희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조금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공감했었으면 좋은 바람으로 이렇게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발표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33. 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송아 기장님께서 함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경제신문 박송아 기자입니다. 처음 지금 333 이야기 하셨는데요. 처음 이 세 개 기관을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그 세 개 기관을 통합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그 행정 고용노동부라든지 영광군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행정 그 절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물리적 통합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통합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 누가 주관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광군은 당연히 영광에 있는 지역 영광군에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영광군에 있는 기관들이 사실 장소들이 좁아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영광군도 각 실과들도 장소가 좁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조금 현실성이 조금 장윤지 의원님 어떻게 건물 하나 더 지어줄 수 있는 장희재 의원인데요. 아니 이거 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개 기관이 각자 별도로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로 뱅크 은행처럼 일자리 은행을 만들어라 그런 이제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모일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또 질의해주실 분 안 계시면 네 여기 네네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지루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두 분씩 가능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산 장려금 그런 결혼 장려금 그런 각종 지원 시책은 굉장히 우리 수준이 높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가 늘어야만 인구도 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늘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지역의 기업은 있지만은 또 여기 영광에 있는 거주하는 청년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는 이게 수준이 연봉이라든지 그런 게 안 맞으면 또 취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매칭해 주려고 하면서도 그런 많이 있는데 오늘 해서 온라인 박람회 하는 걸 몰라고 저희들은 실 장소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또 강원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좀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 갖고 저희들도 아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광군 홈페이지하고 청년센터 해가 구인구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는 있는데 거기는 또 많이 안 들어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온라인 박람회 한번 개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오늘 제안해 주셨던 우리 정종옥 국가장님께서도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청년 마지막 발표자고요. 청년 의제 제안할 우리 김성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의제 제안자 김성영입니다. 저는 여러 정책 분야 중에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청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영광군 청년 지원 정책의 현황,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 마지막으로 제안 내용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시행 중인 청년 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 청년 취업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이에 앞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10월 19일자로 최근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이 2021년도 기준으로 32만 3천 명,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는 36만 명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취업 준비 기간 또한 2020년 대비 2020년에 약 10개월이 소요가 됐는데 현재 2022년도에는 10.8개월로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실패할 경우에 수입이 없게 되고 이는 바로 경제적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취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취업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악순환의 반복적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급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라는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자산 소득이 낮아서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보증금, 차량 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부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저축이라든지 목돈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기초 기반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영광군의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 사업의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 내용은 취업이나 창업 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모집 시기는 연간 1회만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모집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을 집행합니다. 연간 사업량은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건 중위소득 기준이 12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내가 당사자가 10만 원을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영광군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보조해서 3년 동안 그 적금을 유지하게 되고, 해당 사업이 종료가 되면 원금이 720만 원 그리고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간 횟수 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모집해서 3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1년에 76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입니다. 먼저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우리 서울하고 경남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상자 자격 요건하고 사업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정책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모집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연 1회로 제한되는 반면에 서울하고 경남은 2차, 3차 연속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으로 취업 성공 시에 성공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있었고,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에 있는 청년 13 통장이라는 게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약간 틀린 점은 우리는 해당 적립금을 보조해주고 만기가 되면 사업이 종료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기 종료 후에 해당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연계해서 고금리 저축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우리 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제안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지금 신청 기간을 먼저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연간 1회로 제한하지 말고 필요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차수를 늘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적기에 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또 사업 내용도 연간 50명으로 제한하지 말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량만 확대하게 되면 무분별한 그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업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필수 이수하는 이런 자격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우리 신청 기간을 좀 더 확대하고 수시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신청 차수를 좀 늘려서 분기, 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3년 만기 이후에는 이것도 우리 영광에 있는 관내 금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내용은 그 두 사업 모두 호응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사업량을 확대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정책 개발도 물론 중요합니다. 개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겪게 되는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 문제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검증되고 또 실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그런 정책들은 좀 더 재정비를 해서 다듬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영광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제안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김종훈 대표님께서 네, 한번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 청년 싱크탱크 전 대표 김종훈입니다. 화면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질문은 정책에 대한 제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게 그냥 일반 참가자로서 청년 정책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말씀해 주신 이런 정책에 대한 한계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하고 저희 직장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니까 정책에 대해서 간혹가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근데 말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연초에 사업이 다 시행이 돼버리고 선정이 되고 끝나버리니까 연중에 와서 그런 사업을 찾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취업을 하지 못해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청년 취업 그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런 거는 본인이 필요해서 찾게 되는 건데 시기를 놓쳐서 또는 사업량 제한 때문에 그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야기를 몇 번 듣고 이 두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생겼고 그에 대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네, 또 질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구 일자리 정책실장입니다. 네, 오늘 실장님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리 옮긴 지 한 3개월 됐는데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데 연초에 해버리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두 개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걸 우리 스스로 그 규제식으로 해가지고 묶어놓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고 신청도 저조하고 그런 점이 있어갖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월별로 해가지고 수시로 이 취업 필요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1월, 2월 다 틀리기 때문에 월별로 다 할 겁니다. 그건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발표하셨고요. 우리 김성영님이었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왜 웃었냐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야 큰일 났어 야 일이 더 많아지 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예 갑자기 웃음이 빡 터졌습니다. 아무튼 뭐 또 청년들을 위한 거니까요. 서로가 같이 함께 더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5분에게 수고했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예비 청년 2명이 오늘 도전장을 함께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우리 고은비 예비 청년 함께 모시도록 할게요. 박수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 예비 청년 고은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인데요. 아래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이 한 문장이 이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제일 처음엔 청소년 이야기, 두 번째 영광 도전 프로젝트, 다음에 유스 이렇게 세 분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청청 프로젝트의 이 청년 정책 회의 이거를 보면서
영광의 청소년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받은 게 바로 저희 청소년 진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광에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물어보면 절대 영광에서 하는 진로를 얘기를 하지 않고 다 외부로 나가서 선택하는 진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우리의 진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같이 고민을 해주기보다는 차라리 외부에 나가서 다른 많은 진로 체험을 해봐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을 느낀 게 굳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미래에 선택하고 싶은 직업을 굳이 외부에 나가서 찾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도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결과에 도달해서 저희 청소년들 다 같이 회의한 결과 영광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는 영광의 고유한 도전 프로젝트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영광의 청소년들을 위한 또 발전이 가능한 앞으로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인가, 또 청소년들이 직접 구상한 프로젝트인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영광 도전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구상할 것,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프로젝트 모든 걸 구상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또 예산서를 만들고 모든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또 보고서나 예산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쓰일 실무 경험을 쌓는 것, 또 요새 트렌드와 청소년들 개인의 관심사를 모아서 또 자신만의 프로젝트, 또 우리들만의 프로젝트를 만들 것, 미래에 관한 그런 진로들 아니면 자신 평소 해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도전을 해보면서 미래에 발전 가능할 것.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대강 나온 계획서인데요. 제일 먼저 계획서랑 예산서 1차 서류 면접으로 보고,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발표 면접을 한 뒤에 또 심사위원들께서 사업을 채택한 후에 그 예산서와 계획서에 나온 예산들을 집행을 합니다. 이때 예산 집행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 규모를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이나 다른 예산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다시 예산 집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엔 항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걸 하느냐,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청소년 페스티벌처럼 모여서 다시 중간 보고를 하는 활동,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린 이렇게 나왔다 한 결과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과정으로 1년 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영광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이 발표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이 설립하는 동안에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획 확립, 세부 계획이 또 세워지는 과정 중에 청소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항상 중요한 게 프로젝트가 성립을 하고 그게 또 흥행을 하려면 브랜드 마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직 영광의 고유한 그런 청소년들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 마킹을 해주시고, 또 사업들의 예산은 저희 개인으로 부담해서 하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군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 아니면은 다른 그런 단체들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홍보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군에서 많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는
청소년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가 되면서 또 성취감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성장시킬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발한 활동과 영광의 건강한 이미지 효과는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또 그 개발 속에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으로 인해 좋은 홍보 효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가 아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항상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청소년이 직접 구상하고 직접 실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청소년들의 모든 것을 프로젝트 이 발표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에 의해서 많이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영광의 미래와 또 많은 청소년들이 영광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연으로서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로 와요. 네, 질의응답 듣고 가세요. 네. 네. 혹시 이번에는 뭐 지정이 아니고 네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네 뭐 객석도 괜찮나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PPT 디자인을 본인이 직접 하셨나요? 네, 일부 참고는 했는데 일부분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도전 프로젝트 아이디어하고 그 네. 구성하는 내용들을 몇 명이서 같이 준비를 하셨어요? 청소년 프로젝트는 이번에 조금 급박하게 진행된 감이 있어서 진행돼가지고 5명, 6명 정도 청소년들 좋은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다 얘기를 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 프로젝트에 많이 참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청소년 축제 이번에 11월 달에 하는데 그 기획팀의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현재 3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개인이 다 너무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평소에 말하는 거나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은 정말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만약에 신청해서 너희가 직접 구상하는 사업이 있으면 너네가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 중에 80% 이상은 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변 친구들의 이런 PPT 활용 능력이라든지 발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 정도의 수준을 갖추신 분들이 좀 많은 상황인 건가요? 요새는 PPT 활용해서 저는 공고라서 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PPT를 활용하는 수업은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PPT 활용은 배우면 되는 거고 또 저는 솔직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도전 프로젝트 2019년 첫 회 도전자예요. 그 과정에서 저도 그때 PPT를 많이 배우고 혼자서 많이 수정을 해보면서 경험으로 익힌 그런 타입이에요. 그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그 청년들 정책 제안하는데 예비 청년들이 온 건 작년과 좀 다른 차별점을 두려고 좀 기획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 싱크탱크 그 이모 삼촌 아니구나 언니 오빠들이 제안을 했어요. 청소년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서게 됐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이거는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가 꼭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심사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대인구를 이루다 보면은 고령의 분들이 있고 중년층의 분들이 있고 청소년하고 청년기층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중년과 노년의 분들은 이미 영광을 이끌어 가신 분이고 또 앞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은 앞으로의 영광을 이끌어갈 인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끌어 가셨던 분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행사들 아니면 정책들 이런 걸 이용해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됐고 많은 친구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말도 잘하네요. 네. 너 다 들렸어. 네, 큰일 났어. 네, 들어갈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귀엽죠? 네. 청년의 나이와 청소년의 나이가 겹치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예, 만 24세까지 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보호법에는 만 18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청년의 나이가 대부분 보면은 기본법에는 34살까지로 되어 있죠. 네, 우리 영광군은 4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나이대가 청소년과 청년이 또 이렇게 겹치는 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또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영광을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마 청소년의 이런 힘도 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비 청년도 오늘 도전기를 했습니다. 자, 교육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게 느끼는 그런 문제를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할인 정책 대한 발표를 해주실 임승현 예비 청년입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 청년이자 발표자인 임승현입니다. 제가 청소년으로서 영광군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점은 영광군 내 교통시설입니다. 영광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도시이긴 도시지만 그렇게 발달된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자체가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주라는 지역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택시를 이용할 때 학생들의 지갑 사정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기도 힘들다. 이런 안건들을 청 프로젝트에서 받아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 할인 정책입니다. 청소년 대중정책 할인 정책이 왜 필요할까요? 영광군 내 청소년들의 불편함인데요.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가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외부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광주라는 터미널을 들려서 거기서 또 표를 구매한 뒤에 그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데까지 표가 2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청소년의 지갑 사정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발생하고요. 또한 청소년의 그 일정들이 거의 다 버스 시간에 고정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차가 없고 택시를 선뜻 이용하기 힘들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시간이 고정되어 청소년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택시를 선뜻 이용하기 힘들다. 청소년이 택시비를 부담하기에 지갑 사정이 좋지 않고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저번에 영광군에서 크게 비가 내렸을 때 오전에는 비가 안 왔지만 제가 영광군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기 위해 빨리 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도 없고 주위에 전동 킥보드가 보이긴 했지만 전동 킥보드를 저희가 타기에는 법이 어기잖아요. 자격증도 없고 안전모도 없고 그래서 타기 굉장한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택시를 타기 위해 제가 용돈 통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난감하게도 택시를 타기 위한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 오는 날 걸어서 엄마 아빠를 만나러 병원까지 갔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감기라는 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사정이었고요. 또 청소년들이 만약 버스를 놓치거나 버스 정류장이 먼 그런 거리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갈 때 만약 가다가 갑자기 버스를 놓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영광군의 버스의 시간이 그렇게
짧게 설정되는 게 아니라 길게 설정돼 있어서 한 몇십 분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군에서 만약 버스를 놓쳐도 택시를 선뜻 이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고요. 또한 영광군 내 교통 안전의 미흡함. 제가 영광군 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신호등 자체가 고장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신호등 자체가 아예 보행자 거리에는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의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어린 청소년들은 멀리를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의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환승 지원 정책입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버스카드를 이용하여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이 영광에서 구내로 버스를 이용 시 그 버스 표를 할인해 주거나 청소년이 구내로 가는 표를 예약 시 환승지까지 가는 표를 함께 구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서울로 가야 된다. 극단적으로 서울에 가야 된다면 서울에 가기 위해 버스 광주까지 가서 거기서 표를 또 구매하고 또 거기서 서울까지 가는 표를 구매해서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한 번에 광주까지 가는 표와 서울까지 가는 표를 광주 터미널에서 함께 그 얘기를 나눠서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택시비 지원 정책입니다. 전용 버스 카드 같은 그런 카드를 이용해서요. 국내에서 이용하는 택시비를 할인 또는 인하하여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을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청소년에게 살기 좋은 영광이라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전의 공공형 택시와 파주의 천원 택시가 있습니다. 이 천원 택시는요, 교통지역이 좋지 않은 파주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책 자체가 청소년들이 대상이 아니라 원래 대상 자체는 노인 교통약자들 이런 분들 대상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자체도 지갑 사정이 그리 좋지도 않고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자체도 교통약자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광군 내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뭔가 생활 환경을 좀 더 높이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원하고요. 또 공공형 택시는요. 월 8회 정도 이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 월 8회 정도 택시를 이용할 때 할인을 해주거나 하는 정책입니다. 청소년이 제시한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상한 바에는 국내 청소년들의 생활 반경이 확장됩니다. 택시를 이용하여 더 다양한 지역, 영광 국내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또한 국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고 또 영광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더 많은 외부 청소년들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내 청소년들의 활동 지역의 확장, 아까 이거 계속 말했던 건데요. 여기에 또 제 경험을 더하자면 제가 공고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요. 하지만 이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공부하는 시설이 그리고 시험 보는 시설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광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광 외부에 가기 위해 버스표를 구매하고 또 구매해서 가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선뜻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이런 자격증을 시험 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회 같은 걸 나간다든지 이런 영광군의 학습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국내 지역 경제 활성화. 청소년들은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먹을 걸 먹으러 가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러 다니거나 하는데 이게 대중교통이나 영광군 자체가 이렇게 넓은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그런 게 적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지원해서 더 다양한 지역에 놀러 가거나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영광군 내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경제 활동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군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 생각하고요. 어린 청소년의 교통사고 발생 확률 저하. 이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영광군 내 교통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을 멀리 보내기가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정책이 있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그 택시를 타고 또 다시 와서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국내 청소년의 도착지를 보호자에게 알려 범죄 사실 발생 시 대처 확률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아까 말했듯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지원해서 그 청소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 목적지를 부모나 보호자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보호자들도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만약 범죄 사실이 발생하면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안정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인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운영 비용이고요, 또한 전용 교통카드 제작, 운영 비용입니다. 또 환승 지원 혜택으로 사용하는 비용도 중요할 것이고요, 타 터미널과의 계약 비용도 중요할 것입니다. 광주 같은 데에서 광주 터미널과 계약하려면 이런 비용도 필요할 것이니까요. 또한 택시비 지원 혜택으로 인해 사용하는 비용과, 만약 지원 혜택으로 막 할인만 하면 이제 택시 기사들은 이제 불평등해지니까 택시 기사들한테 운영 지원비 이런 드리는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없으신가요? 예, 뒤쪽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질문하는 시간인데,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전라타임즈에 있는 조민영 기자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015년에 귀향을 해서 영광군의 버스료가 너무 비싸서 제가 영광구청에 2016년에 1,000원 버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군수 되신 이후에 그것이 실행화됐고, 저희 어머니의 주머니가 조금 두터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됐어요. 학생분도 공고를 나오셨지만 저도 공고를 나왔습니다. 공고 학생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문계하고 다르게.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분야들이 대부분 다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처해 있는 상황들을 분명히 좀 더 많이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발표한 걸로 듣기로는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좀 어울려서 어디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았는데, 정말 정작 배우러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정책인 것인지, 아니면 놀기도 하고 배우러도 가고 해야 되는 정책인 것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 생각하는 거는 청소년도 당연히 지금 발표하신 분처럼 청소년도 교통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청에서 몇 번 그 요청을 몇 번 드렸었는데, 청소년도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요금 제도를 많이 이행해서 실행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분의 학생분의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이 굉장히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발표라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마이크를 심사위원들을 배제시키고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발표 너무너무 어른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청년들의 영광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발표하신 계획이 꼭 심사위원분들이 선정을 해주셔서 청소년들이 교통 약자, 그리고 어떤 위험에 처해서 다른 고초를 겪지 않게끔 버스나 택시들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분들이 꼭 선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에서 제가 손을 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놀러 가기인가요? 네. 아니면은 배우러 가는 건가요? 이게 제가 청소년 입장에서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건데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는 그리 많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가서 그 지역 경제, 지역 문화를 적응하고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또 자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도 배울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또 제 경험입니다. 하지만 제가 광주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광주에서 시험을 보러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아요. 버스 시간이 굉장히 멀리 있거나 아니면 또 제가 시험장과 그 버스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유스케어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 불편함을 몇 번 감수하고 나니까 이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실장님. 네.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우리 외부로 나가서 자격증 따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데는 지원이 없는데 학교 차원에서 그 시책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인젝션 기금이라든지 교육 보조금을 주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거기 학교 차원으로 해가지고 단체로 혼자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 시험 프로그램 단체로 가면은 그런 시책으로 해가지고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학교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 요청하면 아마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다 선생님 얘기해가지고 건의 한번 해갖고 좋은 시책으로 해서 안을 제출하라고 하세요. 매년 초에 신청을 받거든요. 학교 차원으로 어디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공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면 네네. 제가 그 정책을 알고 있어요. 3학년 때 필기를 면제해주면서 그 시험장 자체가 학교에 와서 대신 실기시험을 봐주는 그런 정책인데 저희 1, 2학년 학생들은 그런 정책을 받지 못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끼리 가서 거기 시험장에 가는데 버스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저희 반 전체가 가야지만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전체 애들이 자격증 시험을 막 원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을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책을 받지 못했어요. 현대까지.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명의 청소년은 뭐 하는 친구들인가요? 말을 엄청나게 잘하네요. 네. 네. 예. 센터님. 네네네. 예. 저는 청소년 때 행복한 기억이 많으면은 나중에 영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정주 의지도 좀 더 높을 것 같고 떠났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영광에 대한 인식이 떠나고 싶은 곳인지 아니면 계속 남고 싶은 그런 곳으로 돼 있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정말 좀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사소한 것들이 좀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청소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영광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놀이라고 얘기도 하시던데 이게 청소년들이 어릴 때 많이 활동을 하면서 추억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지역에 만약 솔직히 지금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영광을 떠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추억을 계속 쌓아가면서까지 영광에 대한 그 추억이 계속 쌓여가면 이게 언젠가는 다시 이 청소년들이 만약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만약 취업을 하러 갔는데 다시 영광이라는 지역이 떠올라서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광이 좋은 도시다, 좋은 지역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보내주도록 할게요. 네, 박수 한번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네, 천천히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7명의 5명의 청년과 2명의 예비 청년 그리고 함께 또 심사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 모두 다 고생하셨다고요.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할 건데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은 무대 위쪽으로 한번 다 올라오시겠어요? 총 7분. 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요. 큰 박수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천히 무대 위쪽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자, 먼저 4분의 우수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함께하는 우리 예비 청년들은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도전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두 분에게는 저희가 참가상을 같이 함께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같이 함께 전해드릴 거니까요. 괜히 막 대상 뽑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미리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혹시나 내가 대상 될까봐 막 끝까지 막 긴장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호명 안 하면은 우리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그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상부터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옹복성 우리 회장님 앞쪽으로 함께 모셔보도록 할 거고요. 같이 함께 오늘 고생하셨다고 또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수상 두 팀입니다. 참가 번호 1번, 5번 축하드립니다. 1번, 5번 첫 번째, 다섯 번째 함께 오늘 발표 도와주셨던 우리 두 분 우리 우수상 같이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가상 피켓도 있으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같이 아예 두 분 같이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우리 참가상 우리 예비 청년들 앞쪽으로 두 분 나와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다고요. 큰 박수 같이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대상 한 분과 그리고 최우수상 두 분인데요. 대상을 먼저 발표해야겠죠? 아니면은 우수상 한 분만 발표하고, 그러니까 최우수상 한 분 발표하고 대상하고 쫄깃쫄깃하게 할까요? 그러면 최우수상 우리 김성균 실장님께서 함께 도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우수상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실장님 자리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또 최우수상 분 계시니까 우리 박영구 심사위원장님 앞쪽으로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안 보여. 보여야 됩니다. 자, 대사,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 제안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대상이 되던 최우수상이 되었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제안했던 이러한 목소리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많은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권하은! 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대상이고요. 우리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차상혁 님께는 저희가 최우수상. 장영길 의원님, 다 양보하시네요. 자, 같이 우리 최우수상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분들이랑 다 함께 우리 앞쪽으로 나오셔갖고요.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네, 같이 함께 들어가셔갖고요. 네, 같이 오늘 심사 함께 도움 주셨던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발표해 주신 분들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상 가운데로 가래요. 네. 네. 자, 영광 청년!